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프로그램의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내용은 편집 용지를 설정하고 문서를 먼저 입력해서 저장해 줄 거고요. 이 저장한 문서를 불러와서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등을 설정하여 꾸미기, 표를 만들고 셀 테두리, 셀 배경색 또는 셀의 내용을 병합하기, 그리고 문서가 여러 쪽일 때 쪽번호 매기기, 머릿말 삽입, 각주 넣기, 문단 번호 모양 설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만든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정원이라는 제목이 있고 이 제목 위에 순천만 갈대축제와 같은 조그마한 글씨를 덧말 넣기, 그리고 이 첫 글자인 정자만 크게 하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리고 문서를 작업하다 보면 그림을 삽입해야 될 때도 있는데요. 그림 삽입하는 기능, 그리고 글자 모양, 글자 색뿐만 아니라 음영색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앞에 보면 1단원, 가단원, 나단원처럼 문단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일이나 가와 같은 문단 번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한글에는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용만 입력하면 이 일이나 가와 같은 번호를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순천만 갈대축제 위에 보면은 이 강조점 보이시죠? 글자를 꾸밀 때 확장 기능인 강조점을 넣는 기능, 그리고 표를 만들고 우리가 본문을 작성하다 보면, 레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레포트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넣는 이 각주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정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넣는 각주 기능, 또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와 같은 쪽번호 매기기, 화면 상단에 한국관광공사 같은 머릿말 넣는 기능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해 주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용지 설정을 먼저 맞춘다고 했었죠. 키보드 F7번 키를 눌러주시고 용지 종류는 기본값 A4로 맞춰져 있고요. 여백을 저는 1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은 11, 오른쪽은 11. 머릿말 10, 꼬릿말 10 하고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용을 입력할 때는 결과물이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미리 가운데 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은 이 왼쪽에 먼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줄을 바꿀 수 있다고 했었고요. 몇 개만 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때, 영어를 입력할 때는 키보드 스페이스바 앞에 있는 한영키를 이용해서 한글과 영문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장이 둘러싸여서 끝났다고 해서 문장이 이어질 때는 엔터키를 누르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내용을 이어서 입력해서 자동 개용을 해주겠습니다.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입력하고 순천만 갈대축제라는 단어 앞에 다이아몬드 같은 특수 문자를 넣는 방법은 이 편집 메뉴에 보면 이 끝에 있는 이 당구장 표시 보이죠? 이 문자표라는 메뉴를 눌러주셔도 되고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F10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문자표, 문자표. 문자표를 누르면 다양한 문자가 있는데 이 기호 1번이나 기호 2번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호 2번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넣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엔터키를 눌러주시고 문단 변호는 입력하지 않고 내용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특수 문자 넣는 걸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키보드 단축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면 윗부분에 있는 기능키 중에 F10, 컨트롤 F10을 누르면 바로 문자표라는 메뉴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호 1번, 기호 2번. 저는 기호 2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넣기. 이번에는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를 만들 때는 이 편집 메뉴에 있는 표 메뉴에서 하셔도 되고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5줄 5간의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표를 잘못 만들었을
칸수가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은 마우스 커서를 표 안에다 놓으면 I자가 되고 표 테두리에다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이 될 때 클릭을 해주시면 표가 파란색 조절점이 생기면서 선택이 되고요. 이 키보드 딜리트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trl N-T 단축키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줄수는 5줄, 칸수는 5칸.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셔도 똑같이 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다 보면 세리 내용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우스로 합치고 싶은 만큼 드래그로 영역을 잡고 키보드 단축키, 보통 우리가 합치기를 머지라고 하죠. 머지의 첫 글자 M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합치고 싶은 만큼을 드래그로 영역을 잡고 합치기의 M, 드래그로 영역을 잡고 합치기의 M을 눌러주셔서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 내용을 입력할 때는 이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 내용의 제목을 입력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한 내용을 저장할 때는 이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경로는 이 문서 폴더라고 했었죠. 내 PC 안에 이 문서 폴더에 저장됩니다. 저는 이름은 정원이라고 이름을 써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상단에 현재 입력한 문서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으로 닫을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저장한 걸 불러와서 이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PC에서 이 문서 폴더에 가보면 본인이 저장한 이 정원이라는 문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작업창을 열어주시고 편집하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입력해 놓은 문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편집할 내용을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놨고요. 이 내용을 이번에는 하나씩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편집하고자 하는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주시고 이 글꼴, 이 함초롱 바탕이라는 부분이 글꼴이라고 했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글꼴을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궁서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글씨 크기는 20포인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작은 글씨를 넣는 걸 덧말 기능이라고 했었는데요. 덧말을 넣는 거기 때문에 화면에 보면 입력 메뉴, 입력 옆에 있는 이 목록 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 이 아래쪽에 있는 덧말 넣기. 본말은 제가 영역을 지정한 내용이 본말이 되는 거고요. 이 덧말에 입력하고 싶은 작은 문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면 덧말이 윗부분에 작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원은 헤브리어의 첫 글자인 우리 보통 잡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편집 형태인데요. 이 첫 글자만 좀 크게 하고 글씨 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는 마우스를 첫 번째 단어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화면 상단 서식 메뉴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클릭해 줍니다. 모양이 2줄로 크게 할 건지 3줄, 4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저는 2줄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면색을 노란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면 이 첫 글자인 정자가 크게 되면서 노란색으로 색깔이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문서 내용 이 오른쪽에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편집이라는 메뉴가 활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편집 탭 안에 있는 이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야겠죠. 이 왼쪽에 내 PC 안에 저는 사진 폴더에 있는 사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사진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넣기를 눌러주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열십자 모양을 그림을 삽입하고 싶은 곳에 두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하고 손을 떼면 그림이 삽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위치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림을 넣고 보니까 이 그림과 이 옆에 있는 글자가 너무 붙어 있어서 보기가 불편한데요. 이럴 때 그림의 여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여백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이 마우스를 그림에다 두시고 왼쪽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림의 크기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크기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여백 탭에 가셔서 이 왼쪽 여백을 저는 2mm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설정. 이렇게 하면 그림의 크기도 지정이 되고 이 그림과 이 글씨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넣는 기능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문 아래로 내려가서 이 글씨를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순천만 갈대축제 편집하고자 하는 글씨 앞에다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글꼴은 도둠으로 할 거고요.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음영색을 줄 건데 이 서식 도구 상자에는 많이 사용하는 글자색까지만 있고 음영색이나 외곽선 같은 다양한 메뉴는 없는데요. 더 다양한 글자 편집 메뉴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글자 모양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단축키 Alt L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글자 모양 메뉴로 들어오면 순천만 갈대축제라는 내용의 음영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으시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진하게 기울임과 같은 속성은 이 서식 도구 상자에 있는데 더 다양한 편집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편집 메뉴 이 앞부분에 있는 글자 모양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진하게 속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색과 음영색도 바꿀 수 있고요. 저는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고 음영색은 빨강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설정을 하면 이렇게 음영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영역을 지정해서 글씨 크기만 똑같은 크기인 20포인트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레트로 운영일시 단어 앞에다가 1이나 가와 같은 문단 번호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마우스로 드래그로 문단 번호 넣고 싶은 내용을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 마우스를 검정색 영역 안에 두시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문단 번호 모양 메뉴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양 중에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세 번째 모양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은 외가로 1, 두 번째 문단은 외가로 가,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소문자의 양가로 1 이런 형태대로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건데요. 선택하고 이 아랫부분 사용자 정의를 선택. 1수준의 정렬은 이 오른쪽 정렬 그리고 글씨가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왼쪽 너비를 20포인트 그리고 2수준인 경우는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해주시고요. 너비 조정은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30. 이 미리 보기에 보이면 보이시죠? 1보다 가라는 문단이 안쪽으로 더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설정을 눌러주면 이 문단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첫 번째 문단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문단 번호 같은 경우는 다시 가나 항목으로 바꿀 내용만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이 화면 상단에 서식 탭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 탭 메뉴에 보면 이 뒷부분에 한 수준 감소라는 걸 클릭하면 한 수준이 안으로 들어가고 한 수준 증가하면 다시 첫 번째 항목 누를 때마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일시 운영장소도 영역을 잡고 한 수준 들어가기 위해서 한 수준 감소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단 번호 모양을 이용하면 문단 번호나 들여쓰기 간격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표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아주시고 글꼴은 도둠. 도둠이라고 할 때 이 목록 단추를 누르면 글꼴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글꼴을 눌러주면 오늘 사용했던 글꼴들이 나와서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꼴은 도둠으로 할 거고요. 이 글씨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기울림을 접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갈대축제라는 단어만 이 윗부분에 강조점을 줄 텐데요. 강조점을 주고자 하는 단어를 영역을 잡아주시고 편집 메뉴에서 글자 모양 메뉴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메뉴 말고 옆에 이 확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확장 메뉴에 보면 강조점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없음을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강조점을 선택하면 이 미리 보기처럼 단어 위에 동그라미 강조점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그리고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영역을 잡아서 글씨 크기만 20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서식 도구 상자에 있지 않은 음영색을 넣는 기능이나 이 강조점 메뉴는 이 글자 모양 메뉴를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표를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표처럼 보통 표 안에서도 내용은 이렇게 왼쪽 정렬로 입력을 했고요. 이 표 전체를 글꼴과 정렬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를 표 첫 번째 칸에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 드래그하면 표도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초록 바탕 눌러서 이 글꼴은 굴림체로 할 거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이 안 바뀌었는데요.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셔야 글꼴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본인 컴퓨터에 지원되지 않는 글꼴인 경우는 글꼴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다른 글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를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 상단과 아랫부분은 이중 개선을 넣고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는 선 없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내용을 드래그로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중 이 중간에 있는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선 모양의 바로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해제해 주시고 본인이 원하는 테두리 저는 이중 개선을 할 건데요. 이중 실선을 선택하고 윗부분과 아랫부분 본인이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이중 개선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이 테두리 종류 중 선 없음을 선택하시고 이 왼쪽, 오른쪽을 눌러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선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고 빈 곳을 클릭해서 영역을 해제해 보시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이렇게 이중 개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줄, 이 제목만 음영을 주고 이 아래쪽에 테두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만큼 드래그로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보통 테두리를 줄 때는 라인에 L을 이용해도 된다고 했었죠? 키보드 L을 한번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하는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시고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이 이중 개선이 됐고요. 이제 색깔을 넣기 위해서 화면 상단 배경 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색 채우기 없음인데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두 가지 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란색, 그리고 색깔을 수평으로 줄 수도 있고요. 오른쪽 대각선,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지정하는 방향을 이 미리 보기를 보고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고 빈 곳을 클릭해서 빠져나오면 첫 번째 줄만 셀 음영색과 아래쪽에 이중 개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에 있는 제목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잡을 때 드래그해서 잡아도 되지만 이 왼쪽 끝에 화살표일 때 한 번만 클릭해도 된다고 했었죠? 영역을 잡고 이 글꼴은 이 현재 글꼴에서 궁서 글씨 크기는 24포인트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제목일 때는 글씨를 단순히 크게만 할 때는 24포인트로 지정하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 글씨를 가로 확대나 세로 확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글자 모양 메뉴로 들어가시고 기본 탭을 눌러주면 이 장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장평이 100%일 때는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글씨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평을 200%로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이 옆으로 가로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기본 장평이 100에서 100보다 작은 70으로 하면 글씨가 세로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장평을 120% 정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이 순천만 갈대축제라는 제목이 글씨가 가로로 확대돼서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레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본문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넣을 때가 있는데요.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넣는 걸 우리가 보통 각주 기능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이 정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각주 기능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각주를 넣고자 하는 단어 이 뒤에다 가져다 놓으시고요. 입력 메뉴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 주석 메뉴에 있는 각주 또는 키보드 단축키 Ctrl N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각주를 눌러주면 본문 페이지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쓸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정원에 대한 보충 설명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다시 본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각주에서 본문으로 빠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윗부분으로 올라가 보시면 이 정원이라는 단어에 1이라는 각주 번호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문서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이 화면 상단이나 하단에 반복되는 문구를 머릿말이나 꼬릿말로 넣는 기능이 있는데요. 머릿말 넣는 기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입력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번에 입력 탭으로 리본 메뉴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이라는 글씨를 클릭하면 리본 메뉴가 나오고 있고 쪽 서식 누를 때마다 리본 메뉴가 바뀌고 있죠. 전체 쪽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쪽 탭에서 이 머릿말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단축키로는 우리 머릿말을 헤드라고 하죠. 헤드에 H를 써서 Ctrl N, H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릿말 만들기. 화면 상단에 머릿말 영역이 나오고요. 여기에 머릿말에 넣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도 해줄 거고요. 이 머릿말 입력이 끝났을 때는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머릿말을 넣어보았고요. 이번에는 문서의 이 아랫부분에 이 쪽번호 매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쪽 메뉴에 있는 상태에서 쪽번호 매기기, 정중앙에 있는 쪽번호 매기기. 번호의 위치를 왼쪽에 놓을지 중앙, 오른쪽 번호를 넣고 싶은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 아래쪽 정중앙에 번호를 넣는 경우가 많죠. 번호 모양도 이 아라비아 숫자, 로마 대문자 다양한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라비아 숫자를 쓸 거고요. 이 줄표 넣기, 빼기 이 줄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미리 보기 모양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줄표를 넣을 거고요. 넣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1페이지라고 쪽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이 머릿말과 쪽번호가 다음 페이지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커서를 이 글씨 맨 마지막에 클릭을 해주시고 키보드 Ctrl Enter 눌러서 페이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온 상태에서 한국관광공사라는 이 머릿말이 들어갔고 본문 하단에 이쪽이라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